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의 Let's Get It. 네, 오케이. 우리가 오늘 이제 라이트하게 여기 60쪽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또 얘기하는데 60쪽은 여기 쉬워 어려워? 아니야, 진짜 쉬워. 여기 직업 파트 중에서도 좀 쉬운 파트라서 진짜 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60쪽에 일단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구나. 우리 또 흰색 말고 노란색 써야 돼. 자, 안 보이니까. 자, 60쪽에 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자 적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시스템은 어떤 구역이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가 또 한글로 표시할 때는 무슨 뭐 개 가지고 뭐 그러잖아. 그거 단어 표현이 안 나. 생각 안 났지? 내가 얘기해놓고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이제 뭐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에는 당연히 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자 지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구를 이렇게 알죠?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가늘어 치면 파고 자 들어가게 되면 지구 중심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구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참고 우리 지구 반지름은 한 몇 킬로 얘기하냐? 6,400km. 오, 내리고. 자, 지구 반지름은 6,400km예요. 엄청나게 크지?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있어. 자, 지구 껍데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구의 껍데기를 뭐라 불러? 지각. 그렇죠? 자, 지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지각인 거라서 얘를 우리가 지각. 왜? 나 오늘 들기 별론데? 그렇지? 네. 우리 안 되네. 나 이 새끼. 자, 그래서 자 지각으로 돼 있고요. 자, 지각 안쪽으로 자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 핵이 있고요. 그리고 요 지각과 핵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맨널. 그렇죠? 멘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갑시다. 자, 이렇게 지각, 멘틀, 그 다음에 핵도 우리가 외핵, 내핵 이렇게 자 구성을 해서 총 네 구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럼 직접 파봤겠죠? 6,400km를 파봤겠지? 아니야. 러시아가 가끔 중국처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 걔도 약간 뚝심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러시아 과학자들이 야, 우리가 한번 땅을 파볼게 해가지고 30년에 걸쳐서 땅을 팠습니다. 몇 킬로까지 팠을 거 아니야? 12km. 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알아.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약 한 13km 정도까지 팠어요. 13km가 쭉 팠는데 새로운 게 많이 발견됩니다. 난 그거 중에서 되게 충격적인 건 그거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과학에서 또 배울 거야. 과학에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기원이 바다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통상적인 이론인데 이 지구를 땅을 파다 보니까 바다에서 살았지 않았던 그런 생물들의 이제 뭐 화석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야?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게 아니라 외계에서 이게 생명체가 넘어왔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어. 자, 그래서 지각 뭐야? 지각도요. 자, 땅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대륙 지각이라고 부르고 바다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태양 지각이라고 자 부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저번에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자 빅뱅 후 태양계가 만들어졌어. 자,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구 탄생 과정에서 엄청나게 막 외부에서 운석 같은 거 부딪히면서 여기 있는 요 멘틀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들끓고 있었죠. 그러니까 용암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천천히 식어가면서 딱딱해졌다라고 하고 비가 한 10,000년 넘게 장대비가 내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 쪽에는 깊은 바닷물이 몇 킬로? 10,000킬로? 1킬로가 아니라 1,000킬로가 아니라 10,000킬로? 1,000킬로가 10,000킬로가 아닌데? 그렇죠? 한 10,000킬로. 그래서 바다 깊이가 10,000km 정도 되는 데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땅들은 아무래도 바닷물에 눌리겠죠? 처음에 똑같이 탄생을 했어. 처음에 똑같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쪽은 바닷물에서 이렇게 눌리는 거야. 그 원래 두께는 비슷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를 눌러버리니까 부피는 작지만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서 밀도가 큰 곳은 어느 쪽? 자 해양 지각 쪽이야. 그럼 얘가 밀도가 자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볍다야 무겁다야? 무겁다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배워요. 이 대륙 지각하고 이 해양 지각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무거운 애들이 당연히 아래로 깔리겠지. 그 좀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 지각, 멘털, 그다음 외행, 내행을 알게 됐냐면 중학교 때 뭐 지진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책 한번 자 그다음에 요런 거는 지금 당장은 외울 건 없지만 나중에 그 니네가 고1 돼서 시험 때는 살짝 외워줘야 됩니다. 그 지각하고 요 멘틀의 경계면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가 발견한 지진파가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라 해서 자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모호면. 뭐가 애매모호하다 뭐 이 뜻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드립이 별로지? 드립은 쳤는데 애들 눈빛 자체들이 나를 쓰레기로 보는 느낌이야. 특히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그치? 그래서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뭐라 부른다?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멘틀로 쭉 가서 이제 멘틀하고 외핵하고의 경계면이 있겠죠? 우리가 걔를 뭐라 부르냐?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알아내가지고 뭐 구텐베르크면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요 핵도 쪽에서 외핵이 있고 안쪽에 내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핵이 뭐 레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좀 먹었더니 좀 해롱해롱하네요. 자 그래서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구성이 되고 또 얘기한다. 뭘 통해서 알게 됐냐면 자 지진파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구 만들어질 때 처음에 다 그냥 용암 상태로 있다 그랬어. 그럼 거기 있는 원소는 뭐 산소도 있었을 것이고 철도 있었을 것이고 마그네슘도 있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러면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에 무거운 애들은 계속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요 핵 성분이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 내가 뭐라 그랬냐? 철이야 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철을 캐는 건 물론 이제 철 캐긴 하지만 철을 캐는 거는 일부밖에 안 돼. 왜? 다 핵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부터 직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책 보자. 직권. 자, 지구 시스템에서 자, 외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요. 반지름으로는 6,400km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직권의 층상 구조는 자,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구성이 되고요. 이 지각도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특히 밀도에 줄쳐 보세요. 대륙 지각의 밀도는 한 2.7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의 밀도는 3.0 정도 되죠. 그러면 당연히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냐? 예,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멘틀. 자, 고체 상태이며 전체 부피의 80%입니다. 요거. 멘틀이 여기 자 지구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 그러니까 식에서 멘틀은 용암 같은 거야. 그 용암은 고체냐 액체냐? 액체. 이게 고체야 고체. 왜?
왜냐면 정확하게 액체화되지 않고 덩어리 형태로 존재해서 약간 젤리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멘틀도 그 상태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상태는 고체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멘틀 고체 상태면 지구 전체 부피의 80%다. 자, 출신만 대부분 용융 상태로 있고, 자,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외핵 주로 자 철이나 니켈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줄침말은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어요. 줄치세요. 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 아까 이거 뭘로 얘들아 다시 이거 뭘로 발견했다고? 지진파의 속도가 희한하게 변하는 걸 통해서 자 외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핵 자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로 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직권의 작용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죠? 땅이 인류 혹은 생명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사는 곳을 뭐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냐? 뭐 있을까? 아 그렇죠. 그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뭐 그런 것도 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61페이지에 자 뭐 나오냐면 자 이제 수권. 자 수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2 때인가 중3 때 했던 것 같다, 그치? 기억나? 기억나면 땡큐. 자 지구에 여러분 육지가 많냐 바다가 많냐? 바다가 훨씬 많아요. 특히 태평양 크기는 우리가 항상 지구본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잖아. 근데 원래 태평양 안에 봐봐 육지의 면적이 다 들어갈 정도로 태평양은 되게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자 지구의 70%는 자 물이야 물. 오케이? 그래서 물이 존재하는 지역, 경계, 영역을 우리가 자 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물이 제일 많은 곳은 당연히 어디냐? 바다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자 바닷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수라고 그래요. 해수. 자 지구의 70%가 자 바다야. 그리고 지구의 제일 많은 물은 해수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깝게 바닷물이 이제 수권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보통 한 7% 정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 3%는 육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 이렇게 자 수권은 해수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담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담수 혹은 육수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담수도 순서상으로 자 제일 많은 그 물이 어디 있냐면 빙하야. 지하수 장난하고 있어. 빙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빙하다. 알았죠? 저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게 이제 지하수야. 그러니까 지금 나나가 지구에 온 게 뭐라 그랬어? 나나요? 지구온난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별론데 진짜. 그만할까? 오늘 수업도 안 되고 기분도 별론데. 그래서 나나가 지구에 온 게 이제 지구온난화인데 이 지구온난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빙하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비가 계속 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수면이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겠죠. 높아지면서 제일 먼저 잠길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쁜 나라 어디야? 니폰. 그죠? 근데 이 니폰이 잠길 정도면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잠겨. 좋아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그래서라도 니폰이 잠겼어. 자, 별거 다 가르쳐. 그래서 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이제 뭐 있냐면 이제 강과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 대기 중에도 물이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제일 적은 곳은 어쨌건 대기인데 공기 중에 물이 있는데 이게 0.003%? 1%도 안 돼요. 0.1%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적은 양의 물도 인류한테는 큰 피해를 끼치지. 비만 좀 와봐라. 아마 우리 인류 끝날걸? 근데 이 빙하가 녹아. 그건 뭐 완전히 그냥 사실 끝난다고 봐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수권 뭐 해수나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 수권이라고 부르고요. 자 수권의 분포 해수가 거의 98%네.
육지의 물은 한 3%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자 만년설 그래서 빙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닷물에 자 물 속에 녹아 있는 성분을 우리가 바다특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성분을 우리가 염류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냐? 그 어렴풋이 막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죠? 바닷물이 왜 짜냐? 소금이 있어서. 소금이 있습니다. 그럼 소금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다. 바다에서 나와? 그 소금이? 뭐요? 부자가 배에 싣고. 그렇지. 그거 아니라 그 맷돌 돌리면 소금이 막 나오잖아. 그래서 부자가 그 맷돌 어떻게 바다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소금이 나오는 거잖아. 씨발 새끼야. 이게 지금 맞는 말이야? 아니죠. 육지에 있는 성분들이 강 같은 데 녹습니다. 오케이? 그런 애들이 바다로 흘려가면서 나트륨 같은 애들이 녹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우리 애들도 안 믿겠다. 자, 그래서 자, 수건의 구성. 그래서 해수에는 자,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등등이 많고요. 육수에는 HCO3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서 바닷물로 유입이 된다.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보시면 그 화산 분출물 같은 거 있군요. 바다 속에도 우리 그 화산 있잖아. 거기서 이제 화산 터지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됩니다. 이렇게. 자, 3번의 층상 구조는 별표해야 돼요. 해수의 층상 구조. 요거는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이거 그림 잘 보고 이건 얘가 이해 좀 하셔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 X축은 온도야. X축은 온도다.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깊이야. 이게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배가 있어. 이게 이제 바다야, 바다. 그 바다에서 여기서 내가 전자 온도계를 떨군 거야. 그럼 자기 온도계가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층층마다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 막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바닷물의 층상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거거든요. 왜 세 개로 나눌 거냐면 기준이 있어. 자, 온도에 따른 깊이라고 해야 돼? 깊이에 따른 온도라고 해야 돼? 깊이에 따른 온도를 잰 거야. 그러면 자, 얘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해봤냐? 해봤어? 오케이. 너 몇 미터까지 내려봤어? 저요? 1m? 1미터? 2m? 2미터? 이거 끼고? 딸랑? 그거는 스쿠버가 아닌데? 그건 스쿠버 체험이네, 체험. 저 그거 해봤어요. 뭐? 그 마트에서 이거? 파는 거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거 끼고 이렇게 물 이렇게 뭐냐 표면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 건 스쿠버가 아니고 스킨이야, 스킨. 잠수하면 물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이 우리 산소통 메고 이게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스쿠버야. 그래서 스킨 스쿠버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이제 스쿠버가 맞습니다. 선생님도 한 2번, 3번 정도 해봤는데 이 장비를 끼고 장비가 꽤 무거워. 근데 육지에서 무거운데 막상 바다로 가면 별로 무겁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부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하냐면 거기 이렇게 안전줄 같은 게 있어서 안전줄 같은 걸 잡고 쭉 내려가요. 가지고 한 10m쯤 가면 이제 초보자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더 들어가면 되게 깊숙이 또 신경을 줘. 나는 그게 처음 알았어. 두 가지. 첫 번째, 수압이 그렇게 세다는 걸 때 처음 알았어. 귀 엄청 아파. 한 10m 들어가면 귀에서 삐질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내 귀를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 되게 생각보다 아파요. 두 번째로는 되게 어두운데, 되게 어두워. 10m 되게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고개를 딱 들자마자 내 눈에 펼쳐진 그 광경이 진짜 물반 고기반이야. 진짜. 그 니네 그 뭐라 그러냐, 수족관 같은 데 가면 수족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아쿠아리움,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이렇게 그 안에 어항 안에 진짜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만 다니잖아. 실제 그래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진짜 내 눈앞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막 내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막 조그마한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 막 진짜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물반 고기반이야. 그걸 봤더니 저기서 이제 문어가 이게 샥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거북이가 덩덩덩덩 떠다니고 깜짝 놀랐어. 물뱀이 오 깜짝이야. 그건 줄 놀랬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열대어가 다가오기를 손가락이 댔더니 손가락 툭툭 건드려. 그래서 내가 와, 물속 세계가 진짜 신기하구나. 자, 그래서 자, 깊이에 따른 자 온도를 잴 거야. 간다. 그러면
당연히 깊이 가면 온도가 내려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얘가 온도가 안 내려가요. 얘가 처음에는 온도가 안 내려가다가 시간이 더 깊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요 아에 더 깊이 가게 되면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뭐 개축단 뜻이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온도 변화가 없냐면 바람 때문에 그래요. 왜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여기는 바닷물이 계속 섞여. 내 말 이해되냐? 그 바닷물이 섞이니까 일정 구간은 온도가 안 변해. 그 다음에 니네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 당연한 거고요. 여긴 너무 깊은 곳이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 춥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층을 이름을 붙이는데 자 보세요. 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혼합층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혼합층. 그 다음에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을 뭐라 부르냐면 수온이 약해지는 층에서 수온 약층이라 불러. 오케이? 그 다음에 개 깊은 곳 가면 계속 춥기만 해.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심해층이라 불러. 심해층.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선생님 편의상 이거를 내가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북한 더 올라갔어. 거의 시베리아 쪽 갔어. 거의 북극 쪽 갔어. 그래버리면 걔네들은 당연히 온도가 얘네보다 낮겠지? 동아 맞냐? 사실 낮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해서 저기 뭐 적도 가까이 갔어. 걔네는 어떻게 될까? 표층수온의 온도가 높겠지? 그러면 야 적도 지역은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 안 불어? 안 그래요. 바람 생각보다 안 불어요. 적도 지역은 바람이 별로 안 붑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 혼합층이 두께가 두꺼울까 얇을까? 얇겠지. 왜냐면 혼합층은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인데 저위도 지역은 표층수온이 높은 대신에 혼합층이 얇겠다. 그죠? 얇다. 발음 맞냐 이거? 얇다. 아무튼 자 얇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처음부터 온도가 낮아. 걔네들은 얕은 바다든 깊은 바다든 그냥 계속 추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책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이제 저위도다 이 정도는 좀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저위도, 적도 지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큰 변화 없으면 우리가 이제 고위도. 고위도가 뭐라고? 북극 지역 이런 거 얘기한다고. 알았지?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혼합층이 왜 생기는지. 왜 생긴다고? 혼합층 왜 생겨?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 번째 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야 니네 여름 이렇게 그 뭐냐 아씨 잠깐만요. 자 아이씨 그래 자 기체나 액체 나 왜 이러지? 아까 약품이 보다봐. 자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요 뜨거우면 위로 올라오냐 아래로 가라앉냐? 바람. 뭐야? 뜨거운 게? 뜨거운 거 위로 가지. 야 니네 지금 신발 벗어봐. 발냄새가 아래로 깔려 위로 올라와. 발냄새 안 나. 나만 나는 거고. 발냄새는 나만 나는 거네. 신발에. 벗어? 다 죽는 거 그냥. 그래서 자 뜨거운 공기든 뜨거운 액체든 다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통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뜨거운 게 올라오면 차가운 건 내려갈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류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보세요. 수온 약층은 깊은 곳이 온도가 낮고요. 그렇죠? 얕은 곳이 온도가 높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애들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들은 아래쪽에 있어. 쉽게 얘기할게. 가벼운 애들은 위에 있고 무거운 애들은 밑에 있어. 얘네가 섞일까 안 섞일까?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겠죠. 그래서 요 수온 약층은 요 바닷물이 섞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의 주된 그 기능이 뭐냐면 여기 있는 심해층하고 혼합층을 좀 구분하면서 물질 교환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대략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지 항상 이걸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나중 보면 이게
소금이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더 짜면 염분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높으면 또 밀도가 커요. 그럼 또 걔네도 가라앉고 뜨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온도만 확인하게 되면 수온 약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쉽지? 책 보자. 자, 그래서 해수의 층상구조 별표 7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성하고요. 자, 혼합층은 왜 온도가 안 변하냐면 바람 때문에 섞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다음 수온약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 그 다음에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요. 자, 퀴즈.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야, 보고 있냐? 자, 지구는 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한국은 어느 위도에 속해 있죠? 중위도. 중위도 속해 있죠? 우리나라는 약 위도 몇 정도 얘기하냐? 57. What? 37. 37이면 거의 북한급인데?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보통 경계선을 한 몇 도 얘기해? 38. 38선. 아, 36. 보통 한 35에 36 정도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야. 그래서 37, 38까지 가면 거의 이제 북한 경계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역이야. 그럼 중위도 지역은 여기 있는 요 저위도 지역보다 바람이 당연히 세겠지. 그렇죠? 그다음 고위도는 어쨌건 온도가 계속 추워. 그래서 혼합층을 비교하게 되면 혼합층이 두꺼운 곳이 당연히 중위도 지역이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61페이지에 자, 맨 아래쪽에 지금 그 그래프 같은 게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위도 0도에서는 자 혼합층이 얇습니다. 위도 30도에 보시면 혼합층이 좀 두껍죠? 그 다음 수온도 다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거는 수권 작용 한번 읽어보죠.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거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자, 지구가 있어.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같이 합시다. 자, 만약에 자, 선생님이 이제 북반구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북반구만 이렇게 그립시다. 자, 요쪽이 이제 저위도고 요쪽이 이제 고위도야. 보고 있냐? 그러면 태양빛이 저위도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가. 근데 고위도는 비스미 들어가지. 그러면 당연히 저위도가 덥고 고위도가 추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고 고위도에서 부족한 차가운 공기들이 다시 저위도 내려서 계속 지금 이 뭐랄까 열 에너지가 섞이고 있어. 이 열 에너지를 섞이게 해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해수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저위도냐 고위도냐? 고위도. 고위도야. 근데 연평균 기온은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따뜻해 추워? 추워요. 아니야 따뜻해. 영국 비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은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따뜻할까? 글로 니네 난류 한류 배웠던 거 기억나냐? 네. 그래가지고 따뜻한 바닷물이 영국 쪽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영국 쪽은 그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생각보다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자 그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게 되면 그쪽에 온 그 공기들이 쉽게 데워지죠. 데워지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영국이 연평균 기온이 높은 대신에 뭐 날씨가 계속 흐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씩 자 읽어보시면 자 될 것 같아요. 알겠냐? 그 다음에 62쪽 봅시다. 자 62쪽은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권이죠. 자 62쪽 자 기권. 자 영어로 볼까? atmosphere. 아니야. 에어. 기법. 기법. 드랍. 자 어쨌건 자 기권이야 기권. 탭 기권. 자 공기층이죠 공기층. 알았어 미안하다. 그렇게 또 눈을 욕한다 이 새끼들 진짜. 자 기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배운 적 있어 진짜. 이거 아마 진짜 본 적 있을 거예요. 얘는 자 x축을 온도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어. 야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를 잴 거야. 그래서 얘네는 깊이에 따른 온도가 아니라
높이에 따른 온도를 잴 겁니다. 자,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가면 춥냐 덥냐? 추워요. 왜? 높아져서요. 그럼 태가 가까워지잖아. 아니. 아니야? 그랬네?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 희박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와. 야, 들어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분명히 태양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따뜻하겠네요. 그럼 따뜻한 게 맞지.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따뜻해. 오존층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구는 사실 태양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1억 4천만 킬로. 너 천재인데? 이 새끼 너 오케이. 근데 자,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지면 지구에서도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자,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구에서 땅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는 자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럼 여기 구간은 왜 온도가 올라올까? 이때 진짜 태양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인데 실제 얘를 조사를 해보니 이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는 얘가 이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예상 구간보다 지금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얘를 쭉 나눕니다. 얘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이제 두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기권에 가장 가까운 쪽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대륙권. 그다음 그 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성층권. 그 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간권. 그 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열권. 그 위는 뭘까? 우주. 11권. 그 위는 12권. 자, 그래서 자, 오늘 드립 진짜 별로냐? 예. 아, 나 나름 준비한 드립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알았어. 오늘 드립은 없는 걸로 맞습니다. 손만 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있는 자 곳을 우리가 보통 자 봐봐 대기권 줄여서 그냥 기권이라고 부르는데 기권은 자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자 4개의 층으로 나눠놨죠? 구분까지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그럼 성층권에서는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 여기는 자 오존층이 있죠. 우리 들어봤죠? 성층권이 오존층이 있어. 얘들아 성층권에 이렇게 오존층이 이렇게 있다. 근데 얘네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데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주세요. 알았니? 원래 봐봐. 오존층이 없으면 온도가 내려가야 돼. 알았죠?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특징을 볼 건데 아까 내가 뭘 했냐면 자 대륙권을 보니까 왜 안 보지? 알아? 자 대륙권을 보니까 이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기체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올 거고 온도가 높은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섞이는 현상 뭐라 불러? 대류 현상.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알았죠? 그 다음 자 성층권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뜨겁고 아래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대류 일어나? 대류 안 일어나요. 대류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안정한 거야. 그럼 비행기 항로로 성층권 쓰기 좋겠죠? 니네 비행기 타봤잖아. 솔직히 비행기 타면 좀 무섭지 않냐? 안 무서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안 무서웠는데 나이 먹으니까 무섭더라고. 왜냐면 비행기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 느낌이 싫어. 왜냐면 비행기 사고의 거의 90% 이상이 착륙할 때랑 이륙할 때 일어나거든요. 사실 위에서는 사고 별로 안 일어난대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기분이 싫어. 그래서 한참 막 드르르르 이렇게 떨리잖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좀 안정해지면서 띵동 그래서 매대 안녕하십니까? 쌤 메일에 있는 메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보내드리는 기장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안전벨트 그래서 그때 성층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비행기 타면 그런 같은 걸 한도 못 했잖아. 비행기 타면 비행기 항로에 딱 도달했을 때 딱 당당하게 이 스튜디스 언니들을 누나들을 불러. 저기요 아침 성층권 도달한 거군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누나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외쳐줄 거니까 성층권 얘기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중간권도 마찬가지야. 봐봐. 중간권도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가우니까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 일어납니다. 근데 야 결국 공기 입자도 질량을 가진 거니까 중력의 영향을 잘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습니다. 받으니까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에 주로 자 공기 물 분자들이 수증기가 분포하기 때문에 중간권에서는 이렇게 기후 현상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온도만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왜 온도가 올라간다고? 온도가 왜 올라간다고? 태양과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시작점이 거의 10권부터예요. 그 인공위성 궤도 있죠? 인공위성 궤도가 거의 10권쯤에 있어.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정도까지 우리가 그 대기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공기는 다 대류권에 몰려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위쪽은 거의 이제 우주라고 보시면서 공기도 거의 없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냐?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몇 가지 단어만 보고 책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주에서 자 운석 같은 것들이 지구에 떨어져요. 그럼 지구는 봐봐 1000km 가까운 공기 보호막이 있어. 그럼 그 공기 보호막을 엄청난 속도로 뚫고 들어오니까 다 타 안 타? 타는 거지. 맞냐? 그래서 밤하늘에 번쩍이는 거 우리가 유성이라고 부르죠. 별똥별이라고 부르지. 그럼 유성은 주로 어디서 관측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중간권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혹시 오로라 현상 본 적은 없지? 그쵸? 사실 선생님도 오로라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나도 그냥 책이나 혹은 영상 가지고 봤는데 저기 북극지방 가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빛 같은 것들이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초록색인가 푸른색인가 이렇게 커튼 모양의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게 그게 오로라라고 부른대. 근데 오로라가 보통 10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오로라 투어 그러니까 오로라 볼 수 있는 투어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로라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숙소에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오로라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출발하시죠. 나중에 그 사람들 태우고 가. 나중에 보고 있는데 오로라 보면 아싸 땡큐. 에이 없네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걸 한 2, 3일 한대. 그럼 2, 3일에 한 번은 꼭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오로라를. 그래서 대신 그 지역이 저기 어디고 완전 저기 북극 가까이여서 되게 추웠다고 하더라고. 어떤 오로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기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 대기층 약 1000km 정도 된답니다.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10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 그래서 대류권은 대류 현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상현상 일어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 내려가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층권. 자,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높아지는 신기한 층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오존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간권.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또 내려갑니다. 저는 자, 역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안 일어남. 그 다음에 10권. 자,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지고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 뭐라 부르냐? 생물권이라고 부르죠. 생물권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 외권은 자 5번 외권인데 자, 그 62쪽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외권인데 이 외권은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울 확률이 커. 이게 교과정상에 좀 요새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 우리 선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배워는 두자.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봐봐. 자 여기 엄청난 태양. 자 보자.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자 지구로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어트. 자 지구는 자 지구도 일종의 자석인 거 알고 있어?
니네 왜 나침반, 우리가 보통 이제 북반구에서 나침반도 자석이잖아. 나침반을 가지고 북극을 찾는 법이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북극이잖아. 맞냐? 내 말 이해돼? 나침반의 봐봐 N극이 뭐냐면 N극은 N극을 가르칠까? N극은 S극을 가르칠까? 우리 자석의 힘 생각해 보시면 N극하고 S극은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자, 나침반의 N극 이게 자석인데 지금 북쪽을 가르쳐. 그럼 북쪽은 S극이야 N극이야? 북쪽은 S극이야. 자석만 봤을 때 내 말 이해되냐? 그렇죠? 나침반도 자석이야. 근데 나침반의 자석 N극이 가르치는 쪽은 S북 쪽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북쪽이라는 단어가 north를 쓰다 보니까 자꾸 북극을 N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이 N극의 그 N자가 아니라 north의 N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보시게 되면 지구도 일종의 자석인데, 야 그럼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자석화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북반구 쪽에 있는 게 S극이야. N극 아니다. 그치? 요 반대는 당연히 N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석 주위에는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이 펼쳐지지. 그래서 여기 자석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자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기장이 있어서 뭐가 좋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좀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알겠어? 이런 게 없으면 지구에 여러 물질 그냥 다 들어옵니다. 자외선 그냥 들어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 봐봐. 태양에서 오는 여기 얘네들에서 얘가 약간 눌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네가 살짝 눌려서 이런 식으로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림 이해되니?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어서 이 공간을 벤 앨런 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구도 자석화되어 있어. 자석 주위에는 항상 자기장이 있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을 벤 앨런 내라고 부를 건데 그게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보통 우리가 태양풍이라 부를 거예요. 이해되고 있냐? 태양풍에 의해서 찌그러진 형태다. 그래서 태양 반대편이 조금 길고 태양 쪽이 좀 찌그러진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외권 자 우주 바깥이네요. 자 지구 자기장 영향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가지 그 뭐냐 유해한 우주선 그다음에 뭐 태양풍 같은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